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진을 쳤죠. 이제 공수처나 경찰이 2차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다 해도 영장 집행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30명, 40명 관저에 나가잖아요. 경찰 특수부대 꼼짝도 못합니다. 특수기동단이 아니라 그 특수기동단 할아버지가 와도 국회의원들이 30명, 40명 모여있으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약 40여 명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서 인간 방패를 형성하고 공수처를 비판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동안은 눈치 보고 간만 보던 이 기회주의적 금배지들이 왜 이제야 나오겠습니까? 결국 지지율이 움직인 거예요. 지지율이 핵심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굳건하다 못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이 정통 언론사 종합 일간지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게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자꾸 언급하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너무나 아쉬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로 추락하면서 누구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대로 가짜뉴스에 대항 한번 못 해보고 와르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기 탄핵을 당했죠. 그런데 이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망이 다르고 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분들의 집단지성이 달라졌고, 유튜브와 미디어 그리고 방송 환경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호인단의 팩트체크를 바로바로 즉각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는 미디어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언론의 외면과 괄시, 집중 공격에도 불구하고 40% 지지율을 찍으면서 언론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꾸고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눈치 보다가 야,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지금 안 나가면 나한텐 국물도 없겠다 싶으니까 40명이, 그렇게 호소해도 나오지 않던 40명이 공개적으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형성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통님 댓글로 국민의힘 의원들 시민들에게 기회주의라고 욕 한 바가지 얻어먹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00%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막 여기저기 목이 터져라 하루 내내 방송하고 언론사 만나면서 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고, 밤늦게 육교 같은 데 가서 저희 동생들 당원들에게 커피 사주고 하지만 저도 욕먹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꿈쩍 않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이제서 나오니까 시민들이 욕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주의라고 욕은 하면서도 그래도 늦었지만 오늘 나온 40명, 안 나온 나머지 60명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 너네는 우리가 기억하고 응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공수처가 첫 번째 영장을 집행했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취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공수처에서 완전히 아나무인으로 오만방자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몰아붙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네 다 체포한다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그때는 혼자였죠. 물론 김민전 의원과 박춘건 의원도 한남동에 왔지만 관저 경내로 들어간 게 윤상현 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공수처나 경찰들한테 이런 물리적 충돌 일으키면 안 된다, 진정해라 라고 하니까 공수처의 태도, 특히 그 체포영장을 선도해서 집행하던 공수처 담당 검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경호처 직원들의 윽박질렀던 사람이 최장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수처 검사 최장우. 이 최장우는요, LKB라고 하는 로펌의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이 LKB가 어떤 로펌이냐? 그동안 이재명과 조국, 김경수를 변호해온 로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LKB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탄핵 사건에서 민주당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입니다. 그런데 그 LKB의 소속이었던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돼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윤상현 의원 한 명 등장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국회의원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참 기회주의적이고, 저도 최고위원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동고동락해보고 지금 방송으로 맨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치만 국회의원 한 명, 윤상현 의원 한 명 나오니까 그 기세등등하면서 경호처 직원들 윽박지르고 너네다 잡아간다 체포한다 하던 LKB 소속의 최정우 검사가 공수처의 다른 조사관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함부로 못하겠다 라면서 머뭇머뭇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날 1시 반에 돌아간 거예요.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진을 쳤죠. 이제 공수처나 경찰이 2차로 체포영장을 설령 신청하고 발부받는다 해도 영장 집행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30명, 40명 관저에 나가잖아요. 경찰 특수부대? 꼼짝도 못합니다. 특수기동단이 아니라 그 특수기동단 할아버지가 와도 국회의원들이 30명, 40명 모여있으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공적인 권위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더라도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나온 40명을 기억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야 역시 내가 나가길 잘했네, 내가 나갔더니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네 하면서 다시 또 나오겠죠. 그리고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겠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한동훈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 퇴문인 한동훈과 정치생명 같이 하겠다는 한 대여섯 명만 빼고 국민의힘 108명 중에 뭐 조경태, 김상욱, 한지아 이런 한 서너 명만 빼고요. 나머지 100명이 전부 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올 때, 그리고 나머지 그 100명이 이 관저에서의 대치 전선이 끝나면 헌법재판소 앞으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해볼 만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아시아투데이 TV의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남동과 광화문에 모인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결코 극우나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반대하는 순수한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많이 알려야 돼요. 지금 사실 여러분 너무 많은 언론과 너무 많은 방송국에서요, 한남동에 모인 분들을 극우 집회라고 폄하해요. 강성 지지층이라고 막 비난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면 강성 지지층한테 끌려가는 거 아닌가라면서 막 걱정하고 훈수두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당장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수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극우라는 프레임을 바꾸고 강성 지지층이라는 프레임을 바꾸고 저분들 정말 순수한 애국심으로 이 엄동설안에 나와서 밤새 한남동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이다라고 언론이 제대로 반영하고 방송국에서 함부로 극우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방송 나가서 누구는 지적하고 언론사 만나고 기사가 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40명에서 50명, 60명, 80명, 100명이 나올 때 공수처와 경찰이 감히 불법 영장을 신청할 엄두도 못 내게 되고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게 이거 정말 잘못 판단했다가는 국민들에게, 탄핵을 반대하는 절반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역사의 죄인으로 몰매를 맞겠구나라는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와 이 언론, 방송, 또 기성 정치권의 유기적인 결합이 중요하고요. 이 씨앗이 한남동과 광화문에 모인 분들이라면 이게 미디어라는 줄기를 타고 전파되어서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어려운 일은 당연히 씨앗 뿌리인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씨앗이
씨앗 상태로 땅에 묻혀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이 고귀한 씨앗 한남동과 강화문의 목소리, 그 에너지를 줄기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특히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국회에 알리는 게 저 같은 방송인과 미디어 언론의 역할이고요. 이게 전해지면 이 줄기를 타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국회에서 제대로 싸우면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앗 뿌리부터 줄기와 열매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만 좌파들의 카르텔에 맞서서 대통령을 지키고 사기 탄핵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방송만 하느냐라고 말해도 제가 굳이 드러내지 않고 늦은 시간에만 거기 다녀가면서 저희 동생들 청년 당원들에게 커피 사주고 오고, 낮 시간에는 제가 방송에 집중하는 건 저는 그 줄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씨앗과 뿌리에서의 에너지를 줄기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국민들과 언론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척하고 요지부동이 되거든요. 미디어와 방송에서 줄기 역할을 해줘야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오늘처럼 40명 한남동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